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 내외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 행사와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좋은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 열병식의 주제가 평화와 경제 발전이었으며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또 많은 외신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빠진 열병식으로 수위 조절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대변인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 일정과 관련해선 조만간 개소 날짜 등 세부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며 남북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메르스 확진 환자의 입국 과정에 대해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 관리가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메르스 확진 격리가 검역 및 공공 부분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환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점은 검역 관리의 실패로 볼 수 있는 점이라며 지적했습니다. 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없는 예외적 경우라도 중동 방문역과 복통, 설사, 오염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는 점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검역 단계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보호구 착용 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모든 발열 환자가 메르스는 아니므로 중동 방문역이 없고 메르스 의심 환자 접촉자가 아니라면 지나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국자가 해외에서 감염병 오염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검역 시 제출하는 건강상태 질문서에 관련 항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열립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진선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경비해 성평등 실현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인호 변호사의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 단독 심리로 열린 추모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검사로서 공익적 지위를 망각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 검사는 서울 서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회기획사 대표 조모 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방북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오전 서 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주 방북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을 방문해 회담 내용을 설명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한일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게 됐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에서 아베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사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원장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 측도 협조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방에선 처음으로 광주광역시의 일본 IT 취업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10개월 동안 열리는 이 과정은 프로그램 개발과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역량과 일본어 등을 집중 교육하며 글로벌 IT 기업으로 취업도 함께 지원합니다. 이번 과정에선 총 5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며 전문대 이상 졸업자 누구나 무역협회 취업 지원 포탈인 잡투게더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기 화성서부 경찰서는 작업 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직장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동포 53살 장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팔단면의 창호제조 공장에서 직장 동료 47살 박모 씨의 머리를 둔기로 두세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습니다. 장 씨는 경찰서에서 한국 국적인 박 씨가 필리핀 국적 후배들에게 일감을 떠넘겨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무시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볼넷으로 두 차례 출루했지만 팀은 연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추신수는 오클랜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2타수 무안타 2볼넷의 1득점으로 4경기 연속 멀티 출루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2할 7푼 1리로 조금 내려갔고 텍사스는 7대3으로 지면서 4연패에 빠졌습니다. 영화 서치의 뒷심이 무섭습니다. 10일 오전 영화진흥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점산망에 따르면 서치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76만 7,677명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73만 5,557명입니다. 지난달 29일 베일을 벗은 서치는 부재중 전화 3통만을 남기고 사라진 딸의 SNS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 행방을 찾기 시작한 아빠가 발견한 뜻밖의 진실을 그린 추적 스릴러입니다. 영화는 긴장감 넘치는 서사, 신선한 전개 방식, 배우들의 열연 등으로 입소문을 타며 개봉 5일 만에 역주행을 시작 일주일 넘게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구리역 광장 평화의 소녀상에 해양수상 레저 스포츠는 무궁화 꽃을 헌화했습니다. 회원들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 꽃을 헌화하면서 해양수상 레저스포츠 명재성 총재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치신 애국 열사들의 묘지나 동상에 국화꽃을 많이들 헌화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하다 가신 분들에게 일본의 상징인 국화를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화꽃은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고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인데 특히 소녀상에 국화를 헌화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리역 광장의 평화소녀상은 전국 75개 소녀상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세워진 소녀상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소녀상은 제일 마지막으로 건립됐습니다. 이번에 8월 14일 날 첫 기념일로 채택이 됐습니다. 소녀상 앞에서만큼은 국화꽃을 절대 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저희 얘기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3년 만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